저희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뇌부자들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이고요. 모카라디오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커피와 뇌에 좀 미치는 영향을 오늘 한번 얘기해보고자 이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네, 허경 선생님 좀 어떠세요? 오늘 저희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아까 노래 나올 때 얘기하기도 했지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에게는 아무도 집중하고 계시지 않은 네, 이 상황이 굉장히 새롭고요. 네. 네, 신기합니다. 네, 뭐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사실 저희가 가끔씩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여태까지 몇 번 했죠. 네, 하고 이제 어디 강연 가기도 하고 앞에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 자체가 저에게 아주 어색한 일은 아닌데 마치 이 통유리가 저희 쪽에서만 보인 유리는 아닌 거죠. 아니 아까 보면 와서 네. 사진도 찍으시는 거 보니까 네. 안에 보이긴 보입니다. 네, 네. 저도 아까 봤고요. 네, 네, 굉장히 진귀한 경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2부에서는 1부에서 얘기했던 커피가 우리 뇌의 기억력 그리고 몸의 여러 기관들에 미친 영향들을 얘기해봤는데 역시 이것들이 모두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란 물질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그 분위기와 맛은 즐기고 싶지만 앞서 말한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은 겪기 싫은 분들은 디카페인을 마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카페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작용 기전은 뭔지 오늘 제 옆에 특별 게스트로 나오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부족해서 네, 지용이 형이 답답해할 것 같은데요. 카페인 작용 기전, 네,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네,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인은 혈류, 그러니까 피의 흐름, 네,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심박동, 심박류를 네, 증가시키죠. 실제로 커피 마시면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거, 예, 많이들 느끼실 텐데요. 요거와 더불어서 머리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네, 그래서 혈류량을 감소시켜요. 네, 그래서 이제 두통하고 카페인, 커피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 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두통 같은 게 호전이 됩니다. 아, 네, 네, 그쵸. 그래서 좋아지는데 커피 그 카페인의 그 기운이 빠지게 되면 다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기도 하죠. 그 편두통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머리에 마치 맥박 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어릴 때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뇌에 막 피가 막 팍팍팍 튀면서 두통을 주는 건데 카페인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뇌로 가는 혈관을 좀 수축시켜서 그 편두통의 원인 자체를 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매일 마시면은 괜찮구나 두통도 없네 이러다가 커피가 중단되는 순간 두통이 몰려와서 다시 마셔야 되는 게 바로 제 와이프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 네. 네. 그럼 지용이 형도 예전에는 편두통 있다 커피 마시면 좀 좋아졌나요? 근데 편두통이 저는 어릴 때만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우리가 또 커피를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초등학생 때 편두통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저희 애들도 맨날 이거 커피야? 이러면서 마셔도 돼? 이런 거 뭐 처음에 많이 물어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왜 안 되는 거죠? 뜬금포 질문이 들어가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카페인을 네.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요? 네. 마셔도 되지 않나요? 마셔요? 줘요.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거 마시고 있으면 네. 저희 아이는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다 먹으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줘요. 네, 정말? 주면 근데 어차피 써서 못 먹어요. 먹고 막 표정을 막 이렇게 하면서 쓰다고 네, 이거 네. 왜 먹냐고 라고 해서 이제 뭐 먹냐고 물어보면 이제 커피라고 대답하면 이제 안 마시거든요. 맥심 모카 골드는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요. 다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어제 그래서 어떤 바닐라 라떼를 제가 마시는데 냄새를 맡아보더니 단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빠 그러면서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커피라 이거 쓰다고 네. 냄새만 그렇지 쓴 거라 못 먹는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카페인이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당연히 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럼 뇌도 아직은 발달 중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뇌 혈류 장벽 그대로 통과해서 이제 중추신경계에 각성제로 작용하는 네네. 게 이 카페인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한테 주는 건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아직은 뇌가 덜 성숙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는 단순히 음식의 차원을 넘어서 뇌와 우리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약물 같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편두통에도 어쨌든 좀 호전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편두통에 악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끊기거나 할 때, 그리고 혈압 자체를 약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두통에도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리고 또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카페인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아데노신의 효과를 방해합니다. 이 아데노신이라는 거는 어떤 글루타민, 산 혹은 뭐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카페인이 아데노신 효과를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억제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게 분비가 증가되겠죠. 네, 이런 기전이 또 카페인의 중요한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어렵네요. 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뭐 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탈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뇌 전두엽에서 충동 조절, 뭐 분노 조절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평소에 뭐 화를 내고 싶고, 네, 뭐 누굴 때리고 싶고 이래도 그걸 뇌가 막잖아요. 근데 술이 그 막는 그 기능을 다시 한번 없애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걸 탈억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술을 마시면 제가 그냥 충동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발산을 하고 화가 나는 거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커피가 아데노신이 원래 맡고 있는 다른 물질 분비를 막고 있는 걸 탈억제시킨다. 그렇게 네네.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어려운 설명이 저와 허규영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을 파괴시켜온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걸 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사실 어려운 거라서. 네. 네, 우리 몸이 조금 더 약간 도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고 있는 일종의 억제기 같은 게 아데노신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근데 커피를 먹으면 그 억제기를 파괴시켜서 우리에게 약간의 도핑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카페인 분해 능력에도 차이가 있어서 자기의 몸 상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건강한 성인의 몸속에선 커피 한 잔에 든 카페인이 대여섯 시간이면 없어지는데, 이제 뭐 임산부나 어린이 혹은 뭐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커피 한 잔 마신 효과가 한 3, 4일 동안도 갈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정말 그 커피 분해 능력이 다 다릅니다. 네. 민감한 사람들 중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초콜릿만 먹어도 네, 그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막 가슴 두근거리고 잠 안 오고 막 이런 네,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게 아까 그 간질환 않고 있다면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카페인이 그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조금 어려운 말로. 네. 또 어려운 설명하시게요? 네. 일단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뭐, 전문 방송이니까요. 네, CYP1A2라는 네, 유전자가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그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다를 텐데, 네, 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 못하는 사람이 있죠.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요 카페인도 이런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 대사 정도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도 봤는데,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에겐 절대로 술을 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정말 그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커피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몸에 잘 받는 분들은 정말 많이 마셔도 별 몸에 부담 없이 계속 분해시키니까 효과를 잘 보실 수 있는데, 나는 한 잔 먹으면 길게 효과가 간다 이러시는 분은 남들과 좀 페이스를 맞출 필요는 없죠. 네, 네. 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이게 약간은 되게 신기한 게 브랜드마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뭐 브랜드를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커피집에 가면은 거기 걸 마시면 꼭
심장 두근거리면서 약간 제가 힘들어지는 게 느껴져요. 아. 약간 몸이 약간 불편해지고 믹스 커피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맥심을 먹고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절대. 예, 예. 근데 특정 되게 유명한 커피집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 거를 먹으면은 항상 뭔가 제가 너무 불편해지는 걸 느껴서 이제 가면은 그냥 차를 시켜요. 거기 가면은. 네. 그렇군요. 저는 카페인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원두로 마실 때는 굉장히 묽게 네, 물을 많이 넣어서 마시고요. 네, 뭐 저도 믹스 커피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제 안 그래도 바닐라 라떼 제가 마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딱 보니까 고카페인 네. 아 그래요? 예, 이라는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에 커피 마셨을 때는 괜찮으니까 이거 마셔도 괜찮겠지라고 해서 쭉 마셨거든요. 네. 달달하니까 이제 거의 뭐 2번 만에 그냥 마셔버린 것 같은데 마시고 나니까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네, 그 위산이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네, 한참 고생했습니다. 아이고야. 요즘 그것도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현대 시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퍼포먼스를 강요받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잘해야 되고 성적도 잘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커피를 당연히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점점 고카페인인 걸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게 또 정보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파는 뭐가 진하다라는 맞아요. 정보가 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경쟁적으로 찾게 돼서 카페에서도 그런 것들을 일부러 출시한다고 해요. 근데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거든요. 적당한 카페인 섭취만 해야지 너무 센 것만 이렇게 퍼포먼스를 위해서 판매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 유발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위궤양도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네. 네네. 그래서 좀 과다 각성이 될 수 있다. 밤에 잠도 안 올 수 있다. 특히 얘기하는데 이제 뭐 좀 특히 ADHD 같은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불안장애, 뭐 공황장애 같은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카페인 커피는 특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진료실에서 많이 여쭤보세요. 공황장애로 치료받는 분들이 나 사실 그냥 매일 아침에 당연히 출근하면 한 잔 먹고 시작했었고 하루 3잔 정도 마셨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커피 피하라고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허경 쌤은 좀 어떻게 대답하시는 편이에요? 저요. 하루에 한 잔 정도면 저는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3잔, 4잔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줄이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려도 이게 내가 아침에 커피 마셔서 그렇구나. 점심 때 뭐 한 2잔 마셔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미 공황 장애가 발생한 후에는 이게 커피 때문에 그런 건지 뇌가 증상이 발생한 건지 분간을 못 하고요. 내 몸에서 분간을 못 하죠. 네. 그리고 한 번 나타나면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때는 사실 조절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한 잔은 사실 이런 거 마시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치료받고 약 드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한 잔 정도 하시도록 합니다. 저도 한 잔 정도 드시는데 조금 묽게 하거나 라떼로 드시거나 아니면 오늘 계속 뭔가 역시 광고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믹스 커피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확실히 카페인에 의한 부작용이 좀 덜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허경 선생님과 비슷한 말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 삶이 조금 이렇게 침해받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 하시던 거는 즐겨라. 하지만 과다한 건 피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곤 하죠.